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손석희 대표가 이끌고 있는 JTBC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JTBC는 놀라울 정도로 언론 신뢰도가 높은 그런 이제 언론 매체였습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왜 도대체 JTBC의 언론 신뢰도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까?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연 한 가지를 제가 좀 인터넷에서 발견했는데 그 사연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송지현 전 JTBC 기자가 웨딩 업체에게 갑질을 했다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저 기사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올라온 다음과 같은 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봉수이고 연락처까지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한 상태인데요. 원래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게시물을 쓸 때 저런 식으로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또 전화번호 그리고 사진까지 공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게시물 자체가 법적 시비가 나중에 걸릴 수도 있다면 더더욱 저러기가 쉽지 않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저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저 게시물의 신빙성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더라도 저 게시물을 쓰신 분의 사연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연과 JTBC 전 기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자신이 지금 웨딩 컨설팅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출되어도 상관이 없다면서 그 이름이 골뱅이 웨딩클럽이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어느 고객님의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컴플레인한 당사자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누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컴플레인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자,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꼼꼼하신 분이었나 봅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누님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구도와 밝기 등 원본 전체 수천 컷을 모두 수정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까지 있었나 보고 앨범의 재질까지도 또 문제 삼았나 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력할 종이의 재질까지도 지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게 되면은 글쓴이가 일단 웨딩 사업을 하는 분이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이 컴플레인은 신랑 신부가 한 것이 아니라 신랑의 누님께서 했다라는 것인데 지금까지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컴플레인 내용은 이제 웨딩 어떤 그 사진에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요구를 했나 보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이게 다인 것 같은데 사건의 시작이 이 컴플레인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지금 있었는지를 보니까 그 누님이라는 사람이 이틀에 걸쳐 가지고 대형 웨딩 카페 등 여러 곳의 커뮤니티에 자기 회사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형편없는 업체라는 장문의 글들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앨범에 들어가지도 않은 원본 중에 건질 수 없는 사진을 직접 찍어가지고 앨범에 들어간 사진인 것처럼 거짓으로 첨부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이죠. 해당 글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끌었나 봅니다. 네이버의 회사명을 검색하게 되면은 PC와 모바일 모두 그 누님의 게시글이 최상단 1, 2, 3, 4번 순으로 나열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글을 한두 개를 올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도배글의 여파가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저 글을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저런 식으로 뭔가 인터넷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는 시점이 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글을만 올린다라고 한다면 언제 올리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컴플레인을 하고 난 직후에 사후 처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직후에 막 글을 올리고 할 텐데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글을 올린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같은 얘기가 좀 나옵니다. 컴플레인에 대하여 원하시는 대로 사후 처리를 다 해드렸고 결혼식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왜 그러셨는지 여쭈어봤다라는 거죠.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이 문제래요. 즉 남동생의 결혼식을 망쳐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회사 인테리어나 하고 있냐, 이런 취지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겠습니까? 분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내 남동생, 그 남동생의 결혼식이 지금 망쳐져 있는 상태인데 너네들은 감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잘 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막 분이 느껴졌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지금 분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JTBC 기자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기자라고 한다면 원래 어때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 그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현실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완전히 거꾸로인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현실을 지금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이제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혼식이 망쳐졌는가? 그것도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사진이 정말로 이상하게 나왔을까? 그것도 제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이 누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 남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뭐 그랬을 수가 있죠.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냥 감정이 상하니까 모든 게 그냥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현실을 왜곡해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입니까? 회사가 걷잡을 수 없이 망해져갖고 전화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제발 좀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근데 답변이 나옵니까? 게시글을 내릴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제발 살려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무릎 꿇고 빌겠다라고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호레비로 아이들과 어렵게 살고 있다. 제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답변이 뭡니까? 네 할 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이 감정에 호소할 일이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이야말로 감정에 휩싸여서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념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의로운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잔혹해지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자기만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말과 자기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들 그 사람의 상처와 고통을 정의라고 하는 이름, 자신의 이념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다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잔혹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도대체 많은 지금 시청자들이 JTBC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기자분 한 분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신만의 이념에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고 상처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거를 보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JTBC의 모습이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이죠. 50일이 흘렀고 회사는 이미 끝장이 나버렸죠. 울분을 참고 다시 전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요청했던 게 뭡니까? 국내 최고가의 스튜디오에서 웨딩 촬영을 진행해 드리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웨딩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태어나서 가장 극한 감정을 느꼈대요. 그런 감정을 평생 느껴본 적이 없대요. 차에 들어가 창문을 울리고 차를 부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손이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 누님이 자신이 쓴 모든 게시글을 수정을 했는데 어떻게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까? 예전 회사명과 바뀐 회사명까지 다 적어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검색해도 PC와 모바일 상위 1, 2, 3, 4번이 모두 그 누님의 게시글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이것이 잔혹한 모습이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다. 당신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객관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현실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별거 아닌데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자신만의 정의감에 빠져있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문제인 것처럼 보였던 거 아닙니까?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 새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그 새로 바꾼 회사까지도 추가해가지고 작성을 해놨다. 끝까지 당신은 나를 망하게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이 누님이라는 분이 이 사장님을 용서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하시게 되었냐? 아무래도 사장님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 돈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송금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답장이 왔다라는 겁니까? 입금 확인했다. 알고 보니 사장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분의 사연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연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풍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이 누님에 대해서 법정 판결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5일 1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이 나왔죠. 그 누님에 대해서 명예훼손, 영업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송씨, 즉 송지영 기자는 사건이 커지기 직전 JTBC를 퇴사하고 미국에서 생활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송지영 기자 저 한 명이 JTBC라고 하는 언론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라고 하는 언론사가 어떤 식의 지금 문화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JTBC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JTBC는 단 1년 만에 거의 모든 지금 언론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JTBC는 어쩌다가 저런 식으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손석희 사장은 지금 뉴스룸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선보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글쎄요, 손석희 사장이 아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뉴스룸이라고 하는 어떤 체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진보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는 JTBC라고 하는 언론사의 분위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정의라고 내세웠던 것이, 그리고 또 공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도했던 것이 사실은 혹시라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또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다른 목적을 위한 그런 사견이었던 것은 아닐까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왜 진작에 이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하셨던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네요.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